경주시가 경북에서 처음으로 공공배달 앱 달리는 달팽이를 출시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5분의 1로 덜었습니다. 봉화군이 내성지구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침체된 구 도심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송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조항산면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대구에서 야간에 도로를 무리지어 달린 이른바 폭주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경주시가 공공배달앱 달리는 달팽이 달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처음인데요. 이왕 배달을 시킬 거라면 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도 덜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공공배달앱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음식점입니다. 점심시간 시작과 함께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잇따릅니다. 다 같은 주문이지만 그중에서도 반가운 건 바로 공공배달앱 달달에서 오는 주문. 기존 배달앱의 경우 2만 원 주문에 2천 원이 수수료로 빠지는 데 비해 달달은 400원 정도로 부담 없기 때문입니다. 10%대 수수료를 내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앱은 1.8%로 수수료율이 적으니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주시 공공배달앱 달달은 민간업체가 운영하지만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자체의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춘 건데 1차 가맹점 모집 기간에만 600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물론 마트, 시장, 꽃이나 과일 가게 등 업종도 다양합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 수익 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시장 안에서 조정되는 일정선의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할인들하고 이런 혜택들이 다 합쳐지면 기존 민간 플랫폼보다 이제 제법 그냥 높은 할인율에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 혜택도 적지 않습니다. 이용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지역화폐 경주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데다 가맹점이 대부분 5에서 10% 자율 할인에 동참하고 있어 최대 20%까지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앱상에서 경주페이 온라인 간편 결제가 가능하고요. 또 가맹점들이 상시로 5에서 10% 정도 자율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20주간 경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물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도 불안한 시스템이나 지속적인 이용객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제대로 정착되기만 한다면 가게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줬고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어 좋은 공공배달앱. 치열한 배달앱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봉화군이 원도심인 내성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절차를 거쳐 도시재생 사업이 최종 선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수가 12만 명에 이르렀던 봉화군. 지금은 3만 1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지역 상권 침체로 쇠퇴하고 있는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봉화군이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저희들 봉화군에는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 감소에 따라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도시 재생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재생사업 지표에 따라 가지고 인구, 그다음에 사업체, 그다음에 생활 환경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상권 활성화라든가 주민의 주거 생활에서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는 역과 터미널이 있는 내성지구입니다. 읍사무소와 경찰서, 청소년센터, 도서관, 전통시장 등 주요 기관과 시설이 몰려 있지만
20년이 넘은 낡은 건축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와 버려진 집도 수두룩합니다. 봉화구는 내성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과 노후 주택 정비, 문화센터 조성 등 다양한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해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봉화읍 내성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강력 공모 신청으로 도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에는 저희들이 금년 5월 달에 서면 평가라든가 현장 평가를 이루고 난 후에 9월 달에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봉화구는 내성지구와 함께 춘향면 의양리 일원에도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주말 사이 7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청송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청송군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주황산면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주황산면에 한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한 시범 지역인 청송은 지난달 26일부터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시행해 왔습니다. 대구에서 야간에 도로를 무리지어 달리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한 폭주족 1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대구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차선을 막고 느리게 이동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한 폭주 승용차를 암행 순찰차로 추격해 붙잡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폭주종 19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체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소식은 수성구 의회가 인권 증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고요. 다음은 이건희 미술관 유치 전에 뛰어든 대구시 소식 살펴봅니다. 마지막은 안동댐 상류에 방치된 쓰레기 더미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댐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수성구 의회가 지난 7일부터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는데 회기 중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심사한다고요? 네, 지난달 24일 수성구 의회는 김두현 수성구 의원 대표 발의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는 수성구민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는데요. 같은 내용의 조례는 이미 대구시를 포함해 관내 5개 구군에서도 제정 시행하고 있어서 수성구가 뒤늦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조례는 김두현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가릴 것 없이 발의자의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쉽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이른바 인권 혐오 세력이 조례 제정에 반발하면서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의회 사무국으로도 항의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기독교 단체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은 인권이 언급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면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이라는 주장을 펴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수성구 의회는 2017년에 알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려다 같은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대구시가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 참여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지난 6일 대구와 삼성과 사이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후에 그가 소유했던 미술품이 대규모로 국가에 기증됐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미술관과 수상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미술관의 필요성이 언급됐고 부산시, 세종시를 비롯해 경기, 경남의 기초 지자체에서도 삼성과의 인연이나 수도권 집중을 비판하면서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댐 상류 야산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유출되는 침출수가 안동댐으로 유입되고 있다고요? 네, 경북 안동 도산면 한 야산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 더미 약 8,500톤에서 새어나오는 침출수가 하천을 따라 안동댐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2019년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 쓰레기 폐기 일당이 검거됐고 그 과정에서 이곳 쓰레기 더미도 발견됐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던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를 확인한 이후 자비를 들여 상수도 시설을 갖춰 지하수 사용을 멈춘 상태입니다. 안동시는 탱크로리로 침출수를 퍼다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나르고 있지만 역부족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안동댐은 영남권 시민들의 식수 원인 만큼 작은 오염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구미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소 특구 육성 사업단은 6일 사업 설명회를 열고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복은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중심이었던 구미시. 대기업 이탈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현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끼리 모여서 이렇게 사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방에서 저희 AI 인력을 모집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인력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 있어서 구미시는 지난해 7월 말 스마트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고 6일 강소특구 육성사업단은 구미 산단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 기업체의 니즈와 저희 기술 핵심 기관의 기술을 매칭시켜서 기술 개발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서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협력해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먼저 금호공대는 연구 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금호 테크노밸리에는 창업 공간과 연구소가 들어섭니다.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제조 생산지구로 구미 사산단은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제 기술을 연구 개발하면서 배워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금호공대랑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제가 부족했던 그런 이론 부분이라던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된 아이템을 좀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강소기업 특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많은 사업이 활성화 좀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강소특구 입주 기업에 올해 연구개발비 72억 원을 지원하고 해마다 수요를 재산정해 10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전복울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의 불가피한 탈당도 국민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무엇보다도 당원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원 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복당 신청서를 쓰고 심사를 받는 복당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입니다. 최근 경북 지역 전통시장들이 청년몰 입점을 통해 활성화에 나섰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이 난항을 겪는 중에도 80% 입점률을 보이며 모범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문경 중앙시장 청년몰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저희 문경 우미잔의 청년몰은 2018년도 10개 점포가 오픈해서 현재 8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만 19세에서 만 39세가 저희 청년몰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기준에 준하는 청년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경 오미자내 청년몰은 이름부터 오미자내 청년몰. 예, 문경은 전국에서 오미자가 40% 정도 문경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 있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문경에 있는 오미자를 제품화하고 오미자를 직접 판매하고 오미자를 이용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같이 영업하는데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몰 1층은 푸드코트 형태로 이제 형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음식들을 1층에서 이제 드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2층에는 각 개인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방, 서예 공방, 네일 아트, 그리고 쌀 앙금 케이크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는 특산물을 판매하는 특판장도 같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저희 청년몰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청년몰에 오시던 고객들이 발길이 끊기고 그를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 문경중앙시장은 배송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앱으로 주문을 해서 각각 가정마다 배송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 온라인 배송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현재 온라인으로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 이제 온라인을 같이 겸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하는 형태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면서 가장 큰 힘든 점이 홍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홍보나 마케팅을 인위적으로 광고비를 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광고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자기 가게를 홍보를 하고 저희 청년몰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별의 청년 상인들이 매일 SNS에 업로드하고 하고 있는 일들과 청년몰에서 돌아가는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이 SNS를 보시고 저희 청년몰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상인분들과 굉장히 많은 교류 활동을 했습니다. 같이 행사도 하고. 근데 코로나 이후는 현재 같이 이렇게 행사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어서 상인 회장님과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대화로 회의를 같이 진행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여건과 그리고 청년들이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 오미자내 청년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적인 색깔을 많이 띠고 있는 청년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점해 있는 청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역량 강화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청년몰은 전통시장의 문화를 같이 만들고 그냥 단순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시장의 문화를 같이 만들고 그렇게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통시장에서 청년들이 살아남아야 전통시장의 미래가 있고 전통시장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청년 상인이 되고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청년 상인이 살아남고 여기서 생존한다는 자체가. 근데 제가 청년몰 대표를 맡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전통시장에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 리더로서 앞에 나서서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경상북도에서 그런 활동들을 인정해서 표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살아남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청년들이 또 청년몰에서 창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수도권 일대 70여 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는 모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지난 3년간 사들인 주택이 무려 500채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작은 집만 골라 사들이는 갭 투자로 싹쓸이 쇼핑하다시피 한 건데요. 이런 투기꾼들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